네, 여러분 시작합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갈래복합 1 펴세요. 갈래복합 1입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할게요. 한계사의 노수님에게 그 갈래복합 1을 우리가 했었는데 또 미루면은 다시 할 게 많아질 것 같아서 갈래복합 1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 232쪽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갈래복합, 실전, 그리고 극수필. 극수필은 4개밖에 안 돼가지고 극수필 이렇게 되고 교과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나갔던 고전이랑 그 고전 소설 부분 나가야 되죠. 네,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갈래복합 다 끝내는 게 목표고 어제 다 끝냈어요. 갑니다. 6지문이지만 갈래복합은 3개씩 묶여있어요. 네, 한계사의 노스님에게 이 작품은 한시입니다. 한시고요. 네, 가봅니다. 안개 갖고 바로 갈게요. 우리 이거 옛날에 했었어. 그래서 그냥 설명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안개 갖고 구름 같은 내 마음 하늘의 논이러 옥새장에 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두지 못하네. 그럼 2줄 묶을게요. 2줄 묶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 안개 갖고 구름 같대요. 안개와 구름은 어떤 특성이 있는데? 뿌예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개와 구름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 2줄 묶어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화자는 내 마음 그래서 하늘의 논이러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옥새장 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럼 옥새장과 금 자물쇠는 부속과 억압입니다. 네, 나 평소 원결이라는 사람을 본받아. 이게 이유입니다. 원결이라는 중국 사람을 본받아요. 이유.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한계로 떠나고 싶었어. 한계로 떠나 허랑한 서생이라고 불리고 싶었네. 그러면 한계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강원도예요. 누구 때문에? 원결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진짜 멋지게 살아.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강원도 한계라는 지방에 내려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어. 됐어요? 불리고 싶었네. 한계로 떠나고 싶은 바람이죠.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한계사의 스님, 한계사 스님 동그라미 칠게요. 우연히 여기에서 만나. 여기는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계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 현재 화자의 위치. 개성으로 추측이 돼요. 네. 우연히 여기에서 만났어. 그럼 화자는 한계를 지향하지만 한계로 갔다 못 갔다? 못 갔어. 그래서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그리움을 가지고 있거든. 가고 싶지만 못 간 곳이야. 근데 한계사 스님을 내가 사는 이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자, 감정 볼게요. 즐거워 눈썹 펴고 함께 웃누나. 즐거움이죠? 정서 제시하고 있어요. 정서 제시. 이것은 화자의 경험이 될 거고요. 그러니 즐거움이라는 정서가 유발됐습니다. 남은 술 한 잔이야. 여러 술을 마셨나봐. 둘이서 막 엄청 많이 마셨나봐. 근데 술 한 잔이 남았나봐. 남은 술 한 잔이야. 참선 뭐예요, 여러분? 스님들이 그 도에 정진하는 방식입니다. 수도하는 방식이에요. 수도하는 방식에 방해가 될까? 아마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 남아있는 한 잔 더 먹는다고 크게 방해가 되겠어? 이런 뜻입니다. 서리법 가능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왜 썼냐? 함께하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술을 마시는 게 즐거운 거야. 그 말솜씨, 스님의 말솜씨입니다. 스님의 말솜씨.
시원한 바람 같아 직위법.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어떻게 말한다는 거야?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한다는 거야. 시원시원하게 말해서 더욱 좋아라. 좋아라. 네, 대화가 즐거웠대. 함께 있느라 해지는 줄 몰랐더니 시간의 경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네. 십리길 푸른 안개 색채 이미지. 저녁빛을 재촉하네. 저녁이 다 되었네.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냐면요. 나는 한계가 그리워. 한계를 지향하는, 한계가 나의 지향점이었어. 라고 말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정서 변화 일어나고 있죠. 안 그리워, 이제. 누구 때문에 안 그리워? 이 한계사 스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안 그리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을 만난 일로 촉발된 정사 변화. 스님을 만난 일로 촉발된 정서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 이거 도치 가능하겠네요. 두 줄, 그죠?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돼. 스님의 외양무사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푸른 스님의 눈빛을 보면 한계를 꼭 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화자의 내면 심리 드러냅니다. 수특 232쪽 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주제는 한계사 스님을 만나 보낸 즐거운 한때. 한계사 스님을 만나 보낸 즐거운 한때. 한계사 스님을 만나 보낸 즐거운 한때. 넘어갑니다. 한계사 스님을 만나 보낸 즐거운 한때. 소화사입니다. 소화사는요, 오경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오경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배지에서 병사해요. 그래서 병사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오경보가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을 때, 나는 설성이라는 지방에 있었고 이윤지는 단양에 있어서 송별하지 못했다. 밑줄 치켜. 송별하지 못했어. 유배 가는데 송별하지 못했어. 네, 1번입니다. 경보가 편지로 유배지, 적소입니다. 적소 유배지. 유배지의 일을 알려왔는데 그 말이 몹시 처량하고 괴로웠다. 밑줄 칠게요. 경보가 편지로 적소의 일을 알려왔는데 그 말이 몹시 처량하고 괴로웠다. 슬픔이죠? 슬픔입니다. 나에게 두보의 전후 출세시를 붓글씨로 써달라고, 서사 붓글씨로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미처 붙이지 못했다. 2번. 출세시를 써달라고 했지만 나는 미처 붙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3번.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윤지는 시를 써서 경보한테 보낸 거야. 이별시를 썼대요. 3번. 보게 됐는데, 네, 이렇게 됩니다. 3번. 미안합니다. 3번 안 할게요. 취소. 3번 취소. 미안합니다.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마치 경보를 사별하기라도 한 듯, 경보가 죽기라도 한 듯 시어가 처량하고 괴로워 이 때문에 그만 마음이 놀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글씨 또한 써서 붙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송별을 제대로 못했고요. 두 번째, 뭘 못했다고요? 시를 써서 보내지 못했죠. 두 가지군요. 미안합니다. 번호를 안 붙여놨어. 시를 써서 보내지 못했어. 그럼 요거에 대한 미안함에 있는 거죠? 네, 못해줬던 일을 유배 갈 때 못해준 일 나열. 나열입니다. 미안함, 안쓰러움, 슬픔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글로 남겼냐? 오경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인 거지. 친구가 만약에 안 죽었어. 그럼 송별회에서 잠깐 못한 게 무슨 그렇게 크게 미안하겠어. 그리고 뭐 시를 못 써준 것도 크게 뭐가 그렇게 미안하겠어. 근데 나중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죽은 친구에 대한 그 슬픔 자체가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슬픔 자체가 있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어느 날 나는 호련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는데, 이거 죽기 전입니다. 죽기 전 꿈속에서 만났어. 첫 번째 꿈.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경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네, 꿈을 꾼 후에 경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경보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해서 밑줄 칩시다. 네, 왜 경보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해요? 어디서 죽었으니까? 유배지에서 죽었으니까 영혼이 못 돌아올까 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배지에서 병사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초혼사, 죽은 이를 애도하는 글을 쓰려고 했지만 너무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글도 못 썼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못 해준 일에 대한 미안함 있죠. 미안함. 근데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OX. 그건 아니죠?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 병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뭐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입춘인 임자일. 나는 꿈에 윤지와 함께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 죽은 후 꿈. 윤자가 아니라 윤지군요. 윤지와 함께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어느 방 동그라미 칩시다. 우리 이모 이름 윤자. 어느 방이에요? 네. 어느 방? 비현실적 공간이죠. 비현실적 공간이고요. 경보와 만나는 공간입니다. 텅 비어있는 게 특이했다. 윤지는 나에게 오동꽃을 먹어보라고 하였다. 꽃잎은 희고 꽃술은 붉어 흡사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 정신이 아찔하였다. 호련 경보가 곁에 보였는데 경보는 한창 집을 짓고 있었다. 동쪽에는 고간 높은 집, 서쪽에는 밀실을 두었으며 향기나는 꽃들을 주위에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리비쳤으니 흡사 경보가 가지고 있었던 산천제나 옥경루라는 누각 같았다. 경보의 누각이랑 굉장히 유사했다. 경보가 뭐라고 말하기를 밑줄 겁니다. 동서양실 사이의 모퉁이를 따라 담장을 세워 깊고 그윽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히 비치게 하면 집이 빛날 거외다 라고 했다. 직접 인용이죠?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대는 형제가 없어서 항상 외롭게 지내니 그러면 관사를 둬서 친척과 친구들을 거처하게 하고 동서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가운데를 막지 말구려 라고 했더니 윤지는 내 말에 찬성했고 경보는 빙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꿈속에서 경보가 집을 짓고 있는 걸 봤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할 필요 없어요. 꿈속에서 경보가 집을 짓고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됩니다. 깨어나 생각해보니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좋지 못했다. 담장 세모. 붕우, 친구 간에 유명의 구분이 없고 죽음과 삶의 구분이 없고 당실, 집과 방입니다. 집과 방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히 통하게 하여 밑줄 칠게요. 통하게 하여. 네. 통하게 하여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 하게 한다는 것은 혼백이 오고가 밑줄 칩시다. 혼백이 오고가, 영혼이 오고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좋은 꿈이 아닌가 싶다. 됐어요? 담장이 없대. 통하게.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야? 경보의 영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이런 뜻이고요. 뭐라고 했었냐면
그 유배지에서 병사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혹시나 영혼이 그 객지에서 머물까봐 걱정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아니네, 경보 영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보다, 담장이 없는 거 보니까, 통하게 만든 거 보니까 라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었나 봐. 미안하고 막 불편하니까 아니야, 경보의 영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야 하고 자기 위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양기는 입춘날 성대하게 떨쳐 일어나거든. 경보의 혼이 나에게 나타나서, 현몽 나타나서 남쪽으로 온 것은 타양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남쪽으로 온 것은 경보의 영혼이 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네.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의 글이었습니다.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주제, 벗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 네, 꿈의 내용은 그렇게까지 막 크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진 않아요. 다지문으로 갑니다. 찰밥. 찰밥. 이 갈래복합 새끼들은 지문이 3개씩 붙어 있어요. 졸라 빡습니다. 자, 네. 찰밥. 수필이죠? 어린 시절 엄마가 싸줬던 찰밥과 내가 소풍 갈 때마다 그 찰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늙어서도 그 찰밥을 싸가지고 다니거든?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소풍 가려고 찰밥을 쌌는데 누가 생각나? 어머님이 생각나.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바로 갈게요. 내가 소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은 과자, 과실, 과일, 사이다 등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자루에 뿌듯하게 넣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모여들었지만 나는 항상 그렇지 못했다. 가난. 자루조차 만들지 못하고 찰밥을 책부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따라가야 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가며 찰밥을 쥐어 싸주시고 과자나 사과 하나 못 사주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다른 것은 못해줘도 내 소풍 때를 생각하고 제사 쌀에서 찰밥을 떠드시는 것은 있지 아니하였다. 밑줄. 고사 쌀에서 찰밥을 떠드시는 것은 있지 아니하였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 나는 이런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 사랑을 아는 까닭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아예 부러워하지 않았고 넘겨다 보지 않았고 네. 오직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찰밥이 소중했었다. 이 찰밥을 메고 문을 나설 때 장래에 대한 자부와 남다른 야망에 부풀어 새벽 하늘을 우러러보며 씩씩하게 걸었다. 밑줄 칠게요. 장래에 대한 자부와 남다른 야망에 부풀어 과거죠. 씩씩하게 걸었다.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애정어린 선물 찰밥이 어린 나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까지 밑줄 칠게요.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먹었던 찰밥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와 희망, 그래서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 것.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추억, 그래서 격려와 힘이 되었다. 나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줬어. 가난했지만 그렇게 꿀리지 않았어. 이것이 인연이 돼서 소풍 혹은 등산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찰밥을 마련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었다. 전통이 되고 습성이 되었다. 오늘도 현재입니다. 현재. 어머님 돌아가신 현재입니다. 친구들과 들놀이를 약속한 까닭의 경험이죠. 수필이니까 경험입니다. 네. 까닭에 예전과 같이 이 찰밥 동그라미 칠게요. 현재의 찰밥, 내가 싼 찰밥. 이 찰밥을 싸서 손에 들고 나선 것이다. 네. 밥을 들고 툇마루를 내려서며 문득 부엌문 쪽을 둘러봤다.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 사라져 버린다. 슬픈 일이다. 밑줄 칠 거야. 슬픈 일이다. 손에 밥은 들려있지만 그 어머니가 없다. 그리움이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뭐를 매개로? 지금 들고 있는 이 찰밥을 매개로 그리움을 떠올리고 있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새벽에 손수 숯불을 불어가며 찰밥을 싸주시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얻으셨을까? 질문. 네. 여기 있는 거죠? 어머니의 기대와 희망이 찰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뭘 기대하셨던 걸까? 그녀는, 엄마는 매일매일 그래도 당신 아들만이 무엇인가 남다른 출세를 하리라고 믿고 기대와 희망, 그의 구차한 남은 생을, 어머니의 구차한 남은 생을 한 줄기 희망으로 살아왔건만 그의 아들은, 믿으실 거야, 그의 아들은 좀처럼 출세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머니의 기대와 희망을 와르르르 했다. 자문자답입니다. 자문자답. 무엇을 얻으셨을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 나의 삶이죠? 나의 삶. 출세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겪었대. 어머니는 운명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의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먼 길을 떠나시던 그 순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먼 길을 떠나다, 죽음, 비유.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웃음을 보이려고 했다. 나는, 부터 밑줄칠게요. 너의 성공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이 다음에 크게 성공해야 한다. 직접 인용, 희망입니다. 직접 인용, 희망. 그녀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밑줄치예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어머니의 성공의 의미를 모르죠? 어머니가 생각했던 성공의 의미를 몰라요. 네.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끝끝내 아들의 성공을 믿으려던 그 아들도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감격의 어린 눈으로 대답했었다. 과거요. 사실 그는 야망에 차있던 청년이기도 했다. 과거. 환상에 사로잡혀서, 환상 동그라미 칠게요. 사로잡혀서 멍하니 섰던 나. 자, 환상에 사로잡혀서 멍하니 섰던 나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린 거죠? 이걸 환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갑자기 시계를 들여다본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침 6시 반, 7시 40분까지 불광동 종점으로 모이기로 된 약속이었다. 여명 날이 밝아오는 하늘은 훤히 밝아오고 서글서글한 바람이 옷깃으로 기어든다. 나는 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였다. 백수, 흰머리 50에 성취한 바 없이 밑줄칩시다. 흰머리 50에 성취한 바 없이. 어머니가 바랐던 출세, 뭔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도 이루지 못했고 50살이 됐는데 성취해낸 게 아무것도 없어.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이겠죠? 회한. 과거에 대한 회한. 11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시대, 어린이 시절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는 사나이. 어머니, 야망에 찼던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흰 터럭을 바람에 날리며 손등으로 굵은 눈물, 그리움을 닦습니다. 네. 어머니는 늘 너무 감사하고 그리운 존재이면서 그리고 어떤 걸 떠올리고 있어? 내 삶에 대한 회한을 떠올리고 있죠? 주제는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임계탄으로 가보죠. 이 지문이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요. 자, 보기를 먼저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어쩔 수가 없어. 보기 갑니다. 자, 2번 보기. 임계탄은 임자년과 개축년의, 그래서 임계야. 임계. 임자년, 개축년, 임계.
연이어 발생한 흉년으로 인해 고생받는 장흥 지역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으로 작가는 중국의 고사와 당대 사회제도를 활용해서 현실 비판적 의식이다. 자, 그 다양한 고사를 인용할 거거든요. 공수자, 석서가, 단자서, 수익심, 화행열 이건 다 고사입니다. 갈게요. 공수자, 손재주가 뛰어난 중국 천출시대의 노나라 인물로 톱, 대패 등을 발명했으며 밑줄 거야. 그가 만든 자는 오차가 없다. 그가 만든 자는 오차가 없다. 공수자, 동그라미 칠게요. 석서가는요, 시를 썼는데요. 큰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쥐를 피해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밑줄 칠게요. 큰 쥐. 그 큰 쥐는 누구겠어? 탐관오리입니다. 쥐가 창고의 곡식을 다 퍼먹어서 떠나야 한다. 백성들이. 단자소 갑니다. 단자소는 단지 앉아서 세월만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월을 보내는 거냐면 아랫사람한테 정치를 다 전적으로 맡겨놓고 자기는 노는 것. 밑줄. 아랫사람에게 정사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노는 것. 단자소. 수익심 화이결 볼게요. 두 번째 줄 볼게요. 맹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이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환영하는 것. 즉 A나라가 망했어. B가 정복했거든? 그래서 이 나라는 B나라가 된 거야. 오케이? 이렇게 먹은 거야. 근데 먹었을 때 그 백성들이 환영을 했대. B를 환영하는 것은 홍수나 화재 같은 포악한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밑줄 칠게요. 홍수나 화재 같은 포악한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A나라 사람들은 A나라 정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B한테 먹였을 때 좋아한다고. 오케이? 요겁니다. 네. 다음 갑니다. 식년. 한 줄 내려와. 조선시대는 세금을 거두는 기본 자료가 되는 호적을 3년마다 한 번씩 정리했대. 호적을 3년마다 한 번씩 정리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금 부담을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이 호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호적에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거였대. 됐어? 그럼 호적 정리가 백성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야. 부담이 늘어나니까. 갑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네, 벌써 머리가 아프죠? 벌써 고사에서 느낌이 오죠? 첫 번째 행입니다. 슬프다 기민들아. 기민 굶주린 백성들아. 직설적이네요. 눈 뜨세요. 서담비씨. 네, 슬프다 직설적. 슬프다 굶주린 백성들아. 진율이 뭐냐면 흉년 때 백성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쌀 나눠주는 것. 쌀 줌. 간단하게 쓸게요. 나눠줌. 입니다. 슬프다 굶주린 백성들아. 진율한다는 소식 들었는가? 쌀 나눠준다는 소식 들었어? 당초에 매운 곡석, 곱게 찌은 곡식이니라. 곱게 찌은 곡식. 정비 갖춰서 받았어. 진율미 받았습니다. 근데 진율청 어디겠어? 관청 할 때 그 청입니다. 그럼 진율을 담당하는 관청. 진율 담당 관청. 관청에 모든 쥐가 각 창고에 구멍을 뚫고 밤낮으로 나들면서 섬섬이 다 까먹었네. 그럼 쥐는 비유인 거죠. 쥐 세모칩니다. 탐관오리 비유하는 겁니다. 됐어? 분명히 진율미 나눠준다 그래서 백성들 신났는데 그 진율미 쌓여있는 곡식 창고를 쥐 새끼들이 다 파먹었어. 이번에 타는 걸량은요 환고 그 쌀입니다. 이번에 타는 쌀은 공각으로 의포하에 빈 껍질을 나눠주고 이번에 타는 쌀은 빈 껍질을 나눠주고 네 적조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네 쌀을 나눠주는 행위를 맡은 저두승 말되입니다. 말이 뭔지 알죠? 한 말 두 말 할 때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단위입니다. 말과 대야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공수자가 누구라고 했지? 정확한 자를 만든 사람 맞아요? 물건을 측정할 때 정확한 자를 만든 사람. 공수자가 만든 신 철목으로 삼겼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수자가 정확한 그릇을 만들었는데 세 줄 묶으세요. 적조 맡은 저두승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가 정확한 그릇을 만들었는데 무단히 환면하고 여기까지 묶으세요. 무단히 환면하다 사람을 바꾸고 빈공영사
공적인 일인 척 사리 도모를 하는구나. 사리 사욕을 채우는구나. 이렇게 가자. 사리 사욕을 채우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공수자라는 사람이 정확한 말과 대를 측정하는 단위의 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면 말만큼 주지 않고 적게 주고, 되어도 적게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고사 인용. 엊그제 관홍량 넓은 도량이, 과거 엊그제 넓은 도량이 간탐코 협회하다 탐욕스럽게 작아졌다. 현재 탐욕스럽게 작아졌다. 엊그제 넓었던 도량이 현재 탐욕스럽게 작아졌다. 변세는 변세로다. 세상이 변했다. 사람이 거북이가 돼서. 비유. 네, 거기부터 네 줄 묶을게요. 변세는 변세로다 부터 네 줄 묶으세요. 세상이 변했다. 사람이 거북이가 돼서. 진창, 창고에 들어앉아. 창고에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펴요. 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더니. 근데 거북이 역시 본성이 쥐라서 마침내 어이 돼요. 짐승돼요. 마침내 짐승이 돼요. 본성이 쥐인지라 마침내 짐승이 돼서 창고 속의 진공미를, 창고 속의 쌀을 다 주워서 물어간다. 빼어간다. 됐어요? 이렇게 네 줄입니다. 그러면 거북이가 뭐겠어? 좀 상급 관리가 와서 못되게 구는 쥐들이 있는지 감시를 하다가 자기 역시도 쥐처럼 빼간다. 이렇게 됩니다. 갑니다. 엿귀 잎을 굴을 삼는다. 엿귀 잎은 풀의 한 종류입니다. 풀을 쥐 입장이 돼봐봐, 얘들아. 쥐가 풀을 이렇게 막 뜯어다가 굴을 하나 만들어요. 굴을 삼고 뭐야? 깊은 밤에 장치 훔쳐서 넣어두니, 거기 굴에다 넣어두니. 개빡세죠? 학교에서 이 지문을 안 한다. 네, 넘어갑니다. 석서가에 일어난들. 석서가 뭐였었죠, 여러분? 아까 전에 쥐가 훔쳐가는 노래인가요? 쥐가 훔쳐가는 노래가 일어난들. 교혈 여부 누가 있겠어? 간교한 짐승. 써줄게요. 간교한 짐승의 굴 속에 남은 음식 없을 것. 다 숨겨놨었잖아. 그리고 막 쥐가 훔쳐간다고 백성들이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해. 그러면 찔끔하겠죠. 찔끔하고 그 창고를 다 떠들어 볼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이미 남은 음식이 없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그 소리 높여 노래를 불러도 얘네들의 부정부패는 지속될 거야. 실가 쓴 소령감은요, 하급관리입니다. 하급관리들은 진왕의 성을 얻어, 권력을 얻어서. 단좌소 뭐였어? 자기는 탱자탱자 노는 거였었죠? 네, 단좌소 다방불이 지휘 중에 넣어두고. 그러면 다만 앉아 휘파람이나 불며. 이 정도로 해석합시다. 다만 앉아 휘파람이나 불며. 실가 쓴 소령감 세모 칩시다. 이 하급관리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만 앉아 휘파람을 불면서 주묵천농 문서를 조작해요. 문서 조작, 잔민, 힘없는 백성을 추박. 거의 받아쓰기 시간이죠. 추박, 수탈합니다. 수탈. 문서 조작, 백성을 수탈하니. 저 앞표 굶어 죽은 시체에 신경 쓰지 않고. 굶어 죽은 시체는 신경 쓰지 않고. 사화제, 재물만 도모한다. 진정사, 진율 관련 정치를 맑게 하소, 올바르게 하소. 진율 정치를
올바르게 하소. 무실 존명.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장부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장부에 올리는 행위. 무실 존명. 이름이 없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명 이름에 있어.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 진율미는 결국 그 집집마다 나눠주는 거 아니야. 호적에 달린 이름을 보면서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많이 올려놓으면 좋겠죠. 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장부에 올리는 행위가 끝이 없다. 진감색. 진감색의 진진창이 뭐냐면요. 진율 맡은 관리의 긴 창자입니다. 긴 창자. 써드릴게요. 진율 맡은 이 작품 그 수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현타가 왔어요. 과연 이것이 나올 것인가? 학교에서 수업 안 하면 난 안 나온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범위니까 한번 본다. 진율 담당 관리의 이렇게 말하면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긴 창자. 내장이 내장. 창자. 오장육부. 그래서 고비고비 다 채운대요. 얘의 뱃속은 다 채운다는 거지. 이 창자는 다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고 갑자기 손이 멈추기 시작하네요. 쓰세요. 네. 네. 다 채우니. 김이나 굶주린 백성들아 너 죽어라. 사사로 하는 일마다 죽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관리들이 너 죽어라 라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죽겠대. 이 시절 이러하니 이 시절 이러하되. 이러한 게 뭐야? 관리들의 수탈이죠. 관리들이 자꾸만 수탈하니 바랄 것도 없었어. 별로 바랄 게 없었다. 뭐 딱 하나 바랬냐면 4월 남풍에 대맥황 보리의 풍년만 기다렸어. 보리의 풍년. 그래 아무리 수탈을 많이 해도 풍년만 일어나면 그래도 조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거든. 근데 황모가 뭐냐면 시드는 병이야. 보리가 시드는 병. 보리병. 네. 보리가 시드는 병. 못쓸병이야. 일시에 두루 퍼지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흉년이 또 왔대. 흉년. 절망감 심하겠죠. 흉년이 또 왔어. 흉년이 또 왔습니다. 무상하다 시절이여 맥흉 흉년을 또 만나니 어려움 심어. 또 만나니. 근데 또에 동그라미 치세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만나니. 수익심 화이결이 정말 맞는 말이다. 과연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다. 수익심 화이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를 싫어한다는 뜻이었죠?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를 싫어한다는 말이 정말이야. 하필 보리가 안 나서 흉년이어서 또 진율미를 받아먹어야 되는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다 굶어 죽겠지. 포악한 정치를 싫어한다는 말이 정말이야. 듣고 있니? 인명이 사람 목숨이 철석 쇠와 돌이라도 아무리 쇠와 돌이라도 이러고 살 수 있겠냐? 있겠냐? 없다. 새와 돌. 사람이 새와 돌처럼 단단해도 이러고 살 수 있겠냐? 없겠다. 서리법. 묻노라 관리인들아.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어느 때야? 흉년. 세미 환상 이자살입니다. 이자살은 다 받아 처먹으면서 다 받으면서 구미수 누적 체납이라니 무슨 소리냐? 뭐라고? 이자 다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체납이 있다고? 무슨 일인가? 아무리 식년이 뭐였죠? 호적정리였습니다. 호적정리인들 또 호적정리를 한다고? 신호적, 새로운 호적정리는 무슨 일이냐? 가소롭다. 지금의 수단 한몰절호. 모조리 죽어서 자손이 끊긴다. 이런 뜻입니다. 모조리 죽어서 자손이 끊기는구나. 모조리 죽어서 자손이 끊기는 상황이다. 네, 끊기는 상황이다. 자, 이제 쉬워. 뒤에는 쉽습니다. 좋죠? 이제 쉽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 어느 겨를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눈을 뜰 수 없을 것. 실 같은 이 목숨이 아주 즐기기도 즐기구나. 굶고 먹고 그럭저럭 천만다행으로 살아난다고 한들 부모 동생은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은 더욱 서럽다. 밑줄 칠게요. 참혹한 현실이면서 감정 표출이죠. 참혹한 현실, 감정 표출.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에는 불이 난다. 대꾸법. 아니 이렇게 좀 한자 안 쓰고 우리말로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만극하다 통곡이요. 도처에 곳곳에 곳곳이 참혹하다. 참혹하다. 이 몸이 황황 정신이 없어서 신불능정정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니 신불능정정 보면은 한자어가 딱딱 들어맞긴 해. 그지? 이 살세 죽을 세상 이 죽을 세상 살아나서 이 죽을 세상 살아나서 이 낙세 좋은 세상 이 좋은 세상을 볼똥말똥 못 볼 것 같다. 못 볼 것 같다. 비관적 됐어요? 이 좋은 세상 못 볼 것 같다.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였어요. 그 쥐새끼처럼 파먹는 거북이처럼 그 쥐새끼처럼 파먹는 그런 것 그리고 하급 관리가 탱자탱자 노는 것 그리고 뭐야 호적 정리하면서 자꾸만 받아내려고 하는 것 네 이렇게 됩니다. 주제 갑니다. 조세 제도 비판 백성을 돌보는 정치 회복 촉구 아이씨 네 조세 제도 비판 백성 돌보는 정치 회복 촉구 백성을 돌보는 정치 회복 촉구 네 넘어갑니다. 이런 걸 써가지고 갈래복합 이 절비자설입니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길잖아? 그러면 다까지는 없어. 나까지만 있습니다. 가나 두 작품 좋죠? 네. 이번에는 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가 싫어서 팔을 분지르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을 분질렀어. 근데 불구가 되게 분질른 거야. 아예 이러고 다니는. 네, 가봅니다. 백성의 의무 가운데 병역이 가장 고달프다. 나라의 법에 따르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병역을 면제해주니 이게 이유입니다. 팔을 분지른 이유. 네,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병역을 면제해주니 팔을 분지른 이유. 병사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남쪽 고을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 네모칠게요. 백성을 징병할 때가 되자 스스로 팔을 부러뜨려 병사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내보였다. 내가 불쌍히 여겨 물었다. 직접 제시. 네, 정석. 직접 제시입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효이다. 위주실게요. 부모가 주신 몸을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효이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너는 불효를 저질렀다라는 뜻인 거죠? 비판입니다. 비판. 부정적 인식. 비판, 부정적 인식. 지금 너는 군대 들어가기 싫다고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했으니 어버이에게 불효이고 인지상정과 올바른 행동과 먼 행동이 아니겠느냐? 남자가 한참 동안 울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일 중에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한 일이 없지만 제 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팠어.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큰 불효가 없지만 부모가 주신 몸을 아까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불행에서 말미암은 일입니다. 지금부터 밑줄 시작. 한 지방의 절도사가 된 자들은 절도사 세모 대부분 탐욕스럽고 포악합니다. 병사를 아끼고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자를 잘 섬기는 것만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군역 담당 관리들의 부정적 모습입니다. 부정적 모습. 이 때문에 부역을 자주 일으켜 갖가지 명목으로 거두어 들이고 엄하고 혹독한 형벌을 시행해서 일이 승냥이처럼 사나운 짓들을 행합니다. 병사들은 그 고달픔을 견디지 못해 노예 같은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곤장을 맞고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자살해서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 스님이 된 자가 또 몇이나 되는지 못헤아립니다. 도망한 자가 나오면 체포하는 자가 새벽부터 출발하고 추노하는 거죠. 결혼을 보충하라는 명령이 시급해서 밑줄 거야. 그 사람의 부모를 징병하고 일가족을 징병하고 이웃을 징병합니다. 한 명이 도망가면 일가족, 부모까지 징병한대요. 연좌제죠. 연좌제. 연좌제입니다. 절도사의 악행. 연자제 아니고요. 좌입니다. 좌. 네. 자라고 쓰신 분들 살짝 수정하세요. 부끄러우니까. 계속 갑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일족, 이웃인들 어찌 병역이 없겠습니까? 원래 그들에게도 병역이 있다는 거지. 부모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으면 아들 하나를 징병하고 7이 있으면 7 전부를 징병합니다. 친척 한 집이 있으면 친척 한 집에서 또 징병하고 10집이 있으면 10집에서 징병합니다. 이웃이 있으면 서쪽 집에서 징병하고 동쪽 집에서 징병합니다. 그럼 모조리 싹 다 남자들 씨를 말린다는 거지. 그리하여 부모 처자가 흩어지고 밑줄입니다. 그리하여 부모 처자가 흩어지고 온 가족이 생업을 잃고 이웃이 서로 보전하지 못해서 10집 가운데 9집이 비고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조차 편안하게 있지 못하는 것 모두 이 때문 동그라미 칩시다. 그래서 한 집안의 남자를 모두 징병하는 것은 일족 생존을 위협한다는 거야. 개와 닭조차 편하게 있지 못한대. 징병돼서. 저희 집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형제가 넷입니다. 첫째 형은 병사가 된 지 4년 만에 첫째 형 동그라미 4년 만에 도망쳤고 둘째 형 동그라미 3년 만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셋째 형은 2년 만에 곤장을 맞고 집에서 죽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난 글씨 되어 있네요. 4년 만에, 3년 만에, 2년 만에 며칠밖에 시간 간격을 좁히면서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간 간격 좁히면서 처한 상황. 시간 간격을 좁히면서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형은 4년 만에 죽었고요. 둘째 형은 3년 만에 죽었고요. 큰형은 죽진 않았어. 도망쳤고요. 셋째 형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또 제가 병사가 된다면 첫째 형처럼 도망칠지 둘째 형처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귀양 가는 결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넷이나 있으면서 봉양하지 못하니 제가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고 효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봉양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그랬구나. 팔을 부러뜨린 이유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부터 밑줄칩니다. 저는 잠시 팔을 상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작은 불효는 저지를 수 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큰 불효는 저지를 수 없습니다. 까지요. 네. 팔을 부러뜨리는 것은 작은 불효래. 그리고 봉양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불효래. 그래서 자신은 큰 불효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가령 제가 병사가 된다면 이 손이 있다 한들 왕상처럼 고사입니다. 고사. 왕상처럼 얼음을 깨고 잉어를 낚아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군대 가면 나 어머니 봉양 못해. 또 이 팔이 있어봤자 자로라는 사람처럼 고사인용 쌀을 짊어지고 와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 가면 팔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 입니다. 고사 활용 이유. 그러므로 저는 병사 노릇을 하다가 죽거나 귀양 가는 일을 면하고 몸을 상하게 하여 효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 손이 온전하니 뗄나무를 치고 맛있는 음식을 올려 어머니가 여생을 마칠 때까지 봉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병사 노릇을 하다가 죽거나 귀양 가서 부모 처자가 흩어지게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비교설이죠. 영탄. 병사 노릇을 하는 고달픔이 제가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한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질문과 답변입니다. 문답이죠? 내가 물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문답법. 나는 말한다. 나의 생각이 변화할 겁니다. 처음에 나는요, 그 불효를 저질렀다고 부정적으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남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었거든? 근데 이제 생각이 변했어. 나는 말한다. 아,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르면 아프거나 방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 작은 일도 돌보는 관리입니다. 백성의 작은 일도 돌보는 관리. 작은 일도 돌보는 관리. 작은 일을 돌보는 관리. 네.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나라나 초나라라도 멀지 않고 달려가는 법이다. 그러면 작은 일, 선한 정치를 하는 곳이 있다면 달려간다는 거죠. 즉,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필요성. 지금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백성이 차라리 자기 몸을 상하게 할지언정 병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 네, 병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 부정적, 비판적이죠. 병사의 고달픔을 알만하다. 그러면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장하고 있는 거죠? 확장하고 있어요. 왜?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추. 이건 개인의 일만이 아니야. 백성 전체의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나 백성이 윗사람을 어버이처럼 가깝게 여기고 어른을 양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겠는가? 없을 것이다. 서리법. 없을 것. 없을 것. 즉 백성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네.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듯 백성을 부릴 수 있겠는가? 위태로울 때 백성들을 쓸 수 있겠는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나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서리법. 그러므로 나는 이 남자의 말에 서술하여 병사 노릇의 고달픔을 드러내 정치하는 사람에게 보인다. 촉구하는 거죠. 태도 변화 촉구. 그래서 글쓴이 나는 생각에 변화했고요. 대화를 통해서 그 어떤 남자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병역 비판, 가혹한 병역을 비판하는 거죠. 그냥 모조리 병역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쓰기가 싫어가지고 병역 비판과 백성 돌보는 정치 필요.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질문입니다. 네, 조금 쉬고 올게요.